1983년 9월에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핵전쟁이요. 아, 그 소련 장교 사건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스타니슬라브 페트로프. 그 사람이 미사일 경보를 딱 보고 이거 뭔가 잘못됐다. 오작동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인류가 구사일생했죠. 정말 평화라는 게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볼 자료는 이 평화와 전쟁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요. 아, 이언 모리스의 전쟁의 역설 관련 자료들이군요. 네. 이 책이 주장하는 게 전쟁이 역설적이게도 인류를 더 안전하게 또 더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건데 이게 참 듣기에는 좀 그렇죠? 네,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이죠. 그래서 정말 그런 건지 그 핵심 논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이 전쟁을 통해서 더 크고 강력한 국가, 그러니까 소위 리바이어던이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전쟁이 어떻게 평화를 가져온다는 건지 이게 좀 바로 와닿지가 않는데요. 네, 그게 사실 이 책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죠. 핵심은 뭐냐면요. 그 전쟁을 통해 등장한 강력한 국가 있잖아요. 네네. 그 리바이어던이 국가 내부의 폭력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내부의 폭력 통제? 그렇죠.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말했듯이 강력한 정부가 없는 상태는 만인에 대한 투쟁처럼 극도로 불안하고 폭력이 막 넘쳐날 수 있거든요. 무정부 상태가 같은 거군요. 네. 근데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 고고학적 증거들이 뭘 보여주냐면 국가가 생기기 이전 사회, 예를 들면 석기시대 같은 때는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높았는데요? 무려 10%에서 20%에 달했을 수 있다고 해요. 10에서 20%요? 네. 와, 5명 중 1명이 폭력으로 죽었을 수도 있다고요? 네. 추정치이긴 하지만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치죠. 솔직히 좀 믿기 어려운데? 그 정도 수준의 폭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 같은 게 자료에 더 나와나요? 네, 자료에서는 예를 들어 갈비뼈에 돌 화살촉이 그대로 박혀 있다거나 아니면 둔기 같은 걸로 맞아서 두개골이 함몰된 그런 유물들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어휴, 끔찍하네요. 네. 물론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당시의 폭력 수준을 짐작하게 하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통계학자 루이스 리처드슨의 연구 결과예요. 아, 리처드슨요? 네. 이 연구에 따르면 1820년부터 1949년 사이,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다 포함된 시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시기에도 전쟁과 관련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약 1.6%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1.6%요? 네. 잠깐만요. 아까 석기시대 추정치가 10에서 20%였는데? 네. 와, 그럼 10분의 1도 안 되는 거네요. 전쟁 무기는 훨씬 더 파괴적으로 변했는데도요. 그렇죠. 정말 역설적인 거죠. 이야, 진짜 역설적이네요. 네. 그래서 이언 모리스의 분석이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그 끔찍한 과정을 거치면서 더 크고 더 중앙집권적이고 더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국가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리바이아돈이네요. 네. 그리고 이 국가들이 법과 질서를 통해서 내부의 폭력을 아주 효과적으로 억누르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개인이 폭력으로 사망할 확률은 역사상 유례없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전쟁의 역선이 가는 주장의 핵심 근거 중 하나인 거죠. 정말 듣고 보니 놀라운 관점이긴 한데 근데 이런 분석은 자칫하면 전쟁의 그 참혹함을 뭐랄까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만들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저자인 이언 모리스도 전쟁 자체를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해요. 아, 그런가요? 네, 전쟁이 좋다거나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아주 길게 놓고 봤을 때 나타나는 어떤 패턴을 분석한 거라는 거죠. 결과론적인 분석이다. 그렇죠. 일종의 결과론적 분석인 셈이에요. 전쟁을 겪으면서 더 큰 사회 조직, 즉 국가가 만들어졌고 그 국가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전의 소규모 사회보다는 내부 구성원의 안전을 더 효과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이런 설명인 거죠. 일부 자료에서는 이걸 차악론, 그러니까 lesser evil, 최선은 아니지만 그나마 나은 선택지였다. 이런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해요. 차악론이요. 네. 전쟁은 물론 끔찍하지만 그 이전에 만연했던 만성적인 폭력이나 무질서보다는 그래도 덜 위험했을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죠.
스티븐 핑커 같은 다른 학자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폭력이 장기적으로 감소해 왔다는 경향을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네, 그렇군요. 오늘 저희는 이언 모리스의 전쟁의 역설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가장 파괴적인 행위 중 하나인 전쟁이 어떻게 참 역설적으로 더 안전하고 조직화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을 수도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 끔찍한 폭력이 오히려 장기적인 평화의 기반이 되었다는 주장은 곱씹어 볼수록 정말 아이러니하고 또 어쩌면 좀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요, 이언 모리스가 제시한 이 역사적 패턴, 그러니까 강력한 조직, 국가 같은 게 등장하면서 폭력이 줄었다는 분석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상대적인 평화를 유지하고 또 미래에는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평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강력한 국가나 혹은 국제기구 같은 그런 리바이어던의 힘이 필수적일까요? 아니면 인류는 이제 이 전쟁의 역설을 넘어서서 힘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평화를 만들어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